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대만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만이 한국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한국인은 대만이 한국을 싫어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대만도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 층으로 갈수록 한국을 혐오하는 풍토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만은 오래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향한 반감을 미디어와 정치인, 대기업의 CEO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난 2022년 3월 16일 대만 TVBS 뉴스는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보도하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TVBS 뉴스는 한국 신규 확진자는 전 세계 인구의 3할을 차지한다, 사망도 급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전했는데, 문제는 보도화면 배경에 띄운 태극 문양의 CG였죠. TVBS 뉴스가 태극기에 태극 문양의 바이러스 모양의 CG를 덧입혔거든요. 아마 대만이 한국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태권도 49kg급 경기에서 대만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양수진이 베트남의 부티아우를 9대0으로 앞서다 실격패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죠. 심판진은 양수진의 발 뒤꿈치에 공인되지 않은 센서 패치 2개를 발견해 실격을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이를 부당하다고 여겼죠. 심판이 한국의 필리핀이었다는 보도와 태권도가 한국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진의 실격 선언 배후에 한국인 태권도 임원들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며 반항 감정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대만인들은 대만 행정원 체육위원회 앞에서 태극기를 태우고 한국산 라면을 짓밟는 항의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한국 상품 불매 운동까지 했죠. 한 누리꾼이 페이스북에 한국의 모든 것을 보이콧하자는 페이지를 개설하자 이틀 동안 34만 명이 앞다퉈 서명했을 정도로 당시 대만의 반항 감정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양수진이 직접 나서 내 실격은 한국과 전혀 관계없다며 자제해달라고 인터뷰까지 했으나 이미 달아오는 혐한 감정은 쉽게 꺼지지 않았죠. 대만에서 영향력 있는 공인들도 반항 감정을 드러내는 걸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세계 최대 제조 대행사 폭스콘의 창업주이자 대만의 정치인인 고 타이밍은 지난 폭스콘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나는 일본인을 10분 존중한다, 일본인은 상대방의 얼굴 앞에서도 아니라고 말한다, 절대 뒤에서 칼을 꽂지 않는다, 하지만 가오리 방치는 다르다. 여기서 가오리 방치란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던 시절 일본 앞잡이로 나선 한국인을 부른 데서 유래된 단어로 고려 몽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중국인 사이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욕설에 해당하죠. 동네 구멍 가게도 아니고 대만 최대 기업 회장이 공개적으로 혐한 정서를 드러낸 겁니다. 대부분 다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그만큼 대만이 우리에게 있어 존재감이 미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만은 왜 한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으나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이유는 대만이 한국을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 망덕한 나라로 역사 속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한국이 무엇을 배신했길래 대만이 화가 났는지 알아보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밀린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정부가 건국한 나라입니다. 중화민국이라고도 하죠. 장제스 정부는 대만 건국 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정부이기도 합니다. 1932년 윤봉길 일사의 상해 홍콩 공원 의거에 깊이 감명을 받은 장제스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한 항일 독립운동 지원에 나섰죠. 장제스는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할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찬사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나고 한국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 섬도 독립을 했죠. 얼마 안가 중국에서는 중화민국 정부를 이끄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국공내전이 펼쳐졌고, 국민당은 패배하여 타이완 섬으로가 중화민국을 건국했죠. 이 무렵 한국은 남북이 쪼개진 상태에서 남측만의 정부를 수립해야 했는데, 이때 대만은 반공 차원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국가이죠. 대만 입장에서 한국은 반공 동맹으로 엮인 관계이자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대만이 어려운 시절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대만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동시에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대만에게 있어 한국은 배은 망덕한 나라가 됩니다. 언뜻 보기엔 대만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하나 한국이 대만과 단교를 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죠.
당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자신들과 수교하는 조건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내걸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놓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막대한 인구, 저렴한 인건비, 그냥 투자만 하면 무조건 돈 되는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냉전은 이미 자본주의의 승리로 비추어지고 있었고 더 이상 공산 국가들과 싸울 이유도 없어진 상태였죠. 현재까지도 중국은 한국의 수출 상대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가진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대만과 단교한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1950년, 이집트는 1956년, 프랑스는 1964년,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1970년, 터키와 멕시코는 1971년,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는 1972년, 스페인은 1973년, 브라질은 1974년, 미국은 1979년에 대만과 단교했죠. 한국은 1999년에 들어서서야 대만과 단교했으니 세계 대다수 주요국이 대만과 단교한 와중에 한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대만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가장 늦게까지 대만을 배려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만은 어째서인지 한국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임시정부 시절부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국가가 자신들과 단교를 택했다는 점에 정말로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겠죠. 어쩌면 시기가 안 좋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당시 대만은 전 세계 모든 주요국들로부터 차례차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가장 절박했던 시기에 한국마저 등을 돌리니 절망감에 한국이 유독 미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대만은 단교 사건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게 된 것일까요? 단적으로 단교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만은 1992년에 한국과 단교하기 이전부터 한국을 폄하하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취해왔거든요.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때는 대만 언론은 일부러 관리되지 않은 서울의 뒷골목과 달통네를 촬영하며 이렇게 수준 낮은 도시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게 말이 되냐는 식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88 올림픽은 로비와 비리로 유치된 검은 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며 대만보다 국민소득도 떨어지는 한국에서 올림픽이 무슨 말이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때는 대만과 단교하기 한참 전입니다. 단교 이전부터 한국을 싫어했으나 단교 사태를 원인으로 내세워 한국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대만이 한국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경에는 아마도 질투심과 열등감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이지용이 땅을 사면 그냥 부럽지 배가 아프진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픈 이유는 나와 비슷한 위치에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대만 역시 자기들보다 한참 잘 나가는 미국과 일본에게는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한국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시작점을 살펴보면 분명 한국은 대만보다 뒤처지는 나라였습니다. 국공내전 이후 대만에서 정부를 수립한 장제스는 1953년 제2차 4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착수하였고 경제개발계획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만의 경제력은 빠르게 성장했죠. 대만이 경제개발에 착수한 1953년 당시 한국은 6.25 전쟁으로 전 국토는 물론 전 국민이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경제를 개발하긴커녕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죠. 또한 한국은 해방 직후 신생 국가에 불과했지만 대만은 UN 5대 상임 이사국 중 하나로서 국제 정치에서든 경제적으로든 한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된 이후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란 별칭을 얻을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가 대만과 한국의 경제는 유사한 모습을 띠며 경쟁 상대국이 되었죠. 당시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자주 비교 선상에 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가 작은 홍콩과 싱가포르 대신 주로 대만과 경제를 비교당했죠. 두 나라 모두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내수보단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데다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못사는 국가가 턱 밑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뛰어넘어 버렸죠. 삼성과 LG 등을 필두로 세계 제조업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과 달리 대만은 한국과 경쟁하는 반도체, 전기 등의 산업에서 전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가 GDP, 1인당 GDP 같은 경제 지표들도 한국이 대만을 앞서기 시작했죠. 2000년대부터는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한류 열풍이 불면서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한국이 대만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미국 같은 서양 국가에도 한류가 불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한류는 꽤 유서가 깊습니다. 우리가 대만하면 떠오르는 건 카스테라 정도이죠. 그런데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질투를 이렇게나 한다고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대만 사람들의 마인드를 봐야 하죠. 대만은 애초에 중국 중심적 사고가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을 싫어하는
불가하면서도 중화 사상을 갖고 있죠. 이는 대만의 지리민 역사 교과서에 잘 드러납니다. 대만 교과서를 살펴보면 대만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지방 변방 정권 중 하나로 해석하고 있죠. 중국의 선진 문화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에게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영향을 줘 석국 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이죠. 대만은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듯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중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장제스의 중화민국 망명정부는 자신들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라고 주장하며 본토 탈환을 꿈꾸기도 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석국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한국이 점차 대만을 뛰어넘을 것 같은 양상을 보이다가 추월해버리고 대만은 중국의 압력으로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하락해서 유엔에서 축출되는가 하면 한국처럼 올림픽 유치를 꿈꾸긴커녕 올림픽 행사 때 대만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처지였다는 말입니다. 멍청하고 만만하게 봤던 사촌 동생이 어느 날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전자, 부품 산업 등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놓인 것도 혐한 정서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삼성과 같은 기업은 막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만 기업들은 성장이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러모로 위기감을 느끼겠죠. 이 위기감이 한국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쭉 훑어보니 왜 싫어하는지 이해는 되네요.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좀 웃긴 이유도 있죠. 대만은 한국을 각별히 싫어하는 만큼 일본을 각별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타이완 섬은 한국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섬인데 왜 일본을 좋아하는 걸까요? 사실 타이완 섬은 이전부터 쭉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일본은 이때까지 대만 섬을 지배했던 이들 중에서는 그나마 나았다라는 생각이죠. 실제로 일본이 도로와 철도, 전기, 항만 같은 시설을 지어주기도 했고요. 한국에서도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대만인의 80에서 85%를 차지하는 중국 명청식이 이주한 한족이나 원주민과 같이 대만 토박이에 해당하는 내성인 중에는 일제 식민지 때보다 국민당이 본토에서 폐주하자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주한 대륙인 즉 외성인들이 대만에 들어와 내성인을 더 많이 핍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다행인 점은 대만의 혐한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하지만 젊은 층에게 한국은 질투의 대상이 아닌 원래 잘 살던 나라이고 문화 강국처럼 보이니까요. 대만 정부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하기에는 좀 많이 격차가 벌어져 버렸으니까요.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대만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